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 있으신가요? 왜 예순이 넘은 후부터는 계란도 먹고 생선도 먹고 닭고기도 거의 매일 먹는데도 다리는 점점 가늘어지고 균형은 불안해지고 힘은 조용히 사라지는 걸까요? 많은 시니어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래. 어떤 분들은 단백질이 부족해서라고 말하고 또 어떤 분들은 뼈가 약해졌거나 무릎이 문제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분명하게 설명해 주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예순 이후에는 근육이 단백질을 예전처럼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물학의 문제입니다. 일본의 노화 연구에 따르면 대략 65이 지나면서 근육은 일반적인 단백질에 점점 둔감해집니다. 충분히 먹어도. 몸이 그 단백질을 실제 근육으로 바꾸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잘하고 있는데도 아무 효과가 없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에서 진행된 장기 연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에 덜 의존하고 특정 식물성 단백질, 특히 제대로 준비된 씨앗류를 섭취한 노인들은 다리가 더 튼튼하고 균형이 좋으며 나이가 들어도 더 오래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문제는 적게 먹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노화된 몸에 맞지 않는 단백질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나이가 든 근육이 여전히 인식하고 흡수하고 사용할 수 있는 5가지 강력한 씨앗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씨앗 수십 년 동안 일본에서 사용되어 온 이 씨앗은 이른 이후에 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미 먹고 있지만 사실은 잘못된 방식으로 먹고 있는 씨앗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5번째 씨앗은 바로 퀴노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퀴노아를 곡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퀴노아는 곡물이 아니라 씨앗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예순 이후에 매우 중요해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불완전한 단백질을 서로 결합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먹어도 근육이 재건에 필요한 재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퀴노아는 다릅니다. 퀴노아에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하나의 식품 안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학자들은 퀴노아를 완전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식물성 식품 중에서는 매우 드문 특징이며 노화된 근육에게는 특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어메리칸 저널 오브 클리니컬 뉴트리션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퀴노아를 섭취한 노년층은 같은 양의 달걀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보다 근육 단백질 합성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미국 코넬 대학교 연구진은 퀴노아 단백질이 분자 구조가 더 작아 노화된 소화기관에서도 흡수가 훨씬 쉽다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근육이 실제로 퀴노아 단백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조리 방법입니다. 퀴노아의 효과를 제대로 얻으려면 따뜻한 물에 하룻밤 정도 불려야 합니다. 이 과정은 흡수를 방해하는 자연 성분을 제거해 줍니다. 불린 후에는 깨끗이 헹군 다음 충분히 익혀 드셔야 합니다. 섭취 시간도 중요합니다. 퀴노아를 먹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기상 후 2시간 이내, 즉 아침입니다. 이때는 근육이 가장 고갈된 상태이면서 단백질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양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익힌 퀴노아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많다고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퀴노아는 따뜻하게 먹을 때 가장 좋습니다. 샐러드처럼 차갑게 먹으면 노년층에게는
소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제대로 준비된 퀴노아는 관절과 소화를 부담시키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균형 감각에 필요한 기초 힘, 그리고 근육 재건의 부드러운 출발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퀴노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음 씨앗은 퀴노아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줍니다. 예순 이후 근력을 좌우하는 호르몬 회복을 돕기 때문입니다. 이제 네 번째 씨앗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씨앗은 많은 시니어 분들이 지나치기 쉽지만 예순 이후 근력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호르몬입니다. 예순 이후 근육 감소는 단순히 단백질 문제만이 아닙니다. 테스토스테론과 성장 호르몬 같은 근육을 회복시키는 호르몬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호르몬들이 떨어지면 아무리 잘 먹어도 근육은 제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호박씨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박씨에는 아연, 마그네슘, 철분이 균형 있게 들어 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은 노년층의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한국에서 진행된 연구 서울대학교와 연관된 연구들을 포함해 따르면 아연 섭취가 충분한 고령 남성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근육량과 다리 힘이 현저히 더 잘 유지되었습니다. 아연 결핍은 예순 이후 매우 흔하며 근력 저하와 회복 지연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호박씨에도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지만 진짜 가치는 그 단백질이 무엇을 활성화하느냐에 있습니다. 호박씨에 포함된 아미노산은 깊은 수면 중 호르몬 신호 전달을 돕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 근육이 실제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호르몬 균형이 좋아진 날 아침에 몸이 더 가볍고 힘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생호박씨에는 단백질 소화를 방해하는 자연효소 차단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대로 먹으면 단백질의 상당 부분이 흡수되지 않고 지나가 버립니다. 효과를 얻으려면 반드시 올바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약한 불에서 약 15분 정도 가볍게 볶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소금물에 하룻밤 불린 뒤 말려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팁 하나. 호박씨는 곱게 갈아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노화된 소화기관에서도 단백질과 미네랄을 훨씬 쉽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섭취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호박씨는 칼슘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아침이나 오후 중반에 섭취하면 미네랄 흡수가 가장 좋습니다. 올바르게 사용된 호박씨는 호르몬 균형을 돕고 근육 염증을 줄이며 혈류를 개선합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예순 이후 근력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호르몬만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다음 씨앗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노화된 몸이 즉시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는 단백질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소화 부담 없이 말이죠. 이제 세 번째 씨앗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씨앗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예순 이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를 해결해주는 씨앗입니다. 바로 소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은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고기, 달걀, 심지어 단백질 파우더까지 분해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도 복부 팽만감, 피로감 혹은 힘이 나지 않는 느낌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햄프시드는 다릅니다. 햄프시드의 단백질은 주로 에데스틴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사람의 혈액 단백질과 구조가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몸이 즉시 인식하고 복잡한 소화 과정 없이
곧바로 근육 조직으로 전달합니다. 캐나다에서 진행된 노년층 연구, 매니토바 대학교와 연관된 연구를 포함해 따르면 햄프 단백질을 섭취한 시니어들은 유제품 기반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보다 근육 두께와 일상적인 힘이 더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햄프 단백질은 노화된 몸이 훨씬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단백질입니다. 하지만 단백질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햄프시드는 오메가3와 오메가2X 지방산의 비율이 매우 균형 잡혀 있습니다. 이 균형은 만성 염증을 줄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순 이후 근육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숨겨진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만성 염증이기 때문입니다. 염증이 높게 유지되면 근육은 제대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햄프시드는 이 장벽을 조용히 제거해 줍니다. 햄프시드를 사용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열을 피해야 합니다. 고온은 햄프시드의 섬세한 지방과 단백질을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햄프시드는 절대 조리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스무디에 그대로 넣거나 뜨겁지 않은 따뜻한 음식 위에 뿌리거나 식힌 오트밀에 섞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약 4큰술 정도입니다. 하루에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소량을 섭취하면 밤사이 발생한 근육 분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되고 활동 전에는 근력 지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수면 중 회복을 지원합니다. 꾸준히 사용하면 햄프시드는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근력, 관절 편안함, 회복력을 눈에 띄게 개선해 줍니다. 하지만 햄프시드도 한 가지 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식사 사이. 그리고 잠자는 동안에도 근육은 계속 분해됩니다. 다음 씨앗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근육을 천천히,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급합니다. 이제 두 번째 씨앗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씨앗은 대부분의 시니어 분들이 자신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지나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바로 조용한 근육 분해입니다. 예순 이후 근육은 운동할 때만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식사 사이사이, 그리고 특히 잠자는 동안에도 근육은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화된 몸은 아미노산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합니다. 단백질이 한 번에 올라갔다가 빠르게 떨어지고 그 공백 시간 동안 근육은 조용히 분해됩니다. 여기서 치아씨드가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합니다. 치아씨드는 액체를 흡수하면 부드러운 젤 형태로 팽창합니다. 이 젤은 소화를 늦추고 단백질을 여러 시간에 걸쳐 천천히 방출합니다. 즉, 한 번에 근육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근육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아시아와 서구에서 진행된 노년층 연구들은 계란이나 고기처럼 짧은 단백질 공급보다 이처럼 지속적인 아미노산 공급이 예순 이후 근육 유지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아씨드는 완전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하지만 진짜 힘은 타이밍에 있습니다. 치아씨드는 시니어들이 가장 취약한 시간 식사 사이, 그리고 밤 사이에 근육을 보호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치아씨드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예순 이후에는 산화 스트레스가 크게 증가해 일상적인 움직임 중에도 근육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치아씨드의 항산화 성분은 이 손상을 줄여 근육이 줄어드는 대신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치아씨드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할 만큼 칼슘이 풍부합니다. 이 칼슘은 근육 수축을 돕고 쥐나 약화로 인해 움직임이 제한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준비 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른 치아씨드는 소화기관에서 물을 흡수해 오히려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불려서 섭취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치아씨드 2큰술을 물 한 컵에 넣고 약 20분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화하기 쉬운 부드러운 푸딩 같은 질감이 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섭취 시간은 저녁입니다. 잠자기 전에 치아씨드 젤을 섭취하면 밤새 아미노산이 천천히 공급되어 근육이 회복되는 바로 그 시간을 보호해 줍니다. 꾸준히 사용하면 치아씨드는 근육 영양을 안정시키고 이미 쌓은 근육을 지키며 밤사이 근육 손실을 눈에 띄게 줄여줍니다. 하지만 치아씨드도 여전히 노화된 호르몬 환경의 한계 안에서 작용합니다. 마지막 씨앗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근육이 자라도록 신호 자체를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강력한 씨앗 첫 번째 씨앗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씨앗에 도착했습니다. 이 씨앗은 이른 이후 근육을 키우는 방식에 대해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씨는 단순히 단백질을 공급하는 씨앗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마씨는 근육 성장을 조절하는 신호 자체를 바꿉니다. 예순 이후의 진짜 문제는 소화가 약해졌거나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서만은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면서 몸이 근육을 더 많이 분해하도록 설정된다는 데 있습니다. 아마씨는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 도쿄대학교와 연관된 연구진을 포함해 따르면 아마씨에 들어있는 리그난이라는 성분은 노년층에서 근육 분해를 가속하는 효소의 활동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해 아마씨는 근육이 계속 무너지는 속도를 늦추고 그제서야 재건이 가능해지도록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아마씨에도 고품질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씨가 특별한 이유는 그 단백질이 전달되는 방식에 있습니다. 아마씨를 곱게 갈아 따뜻한 물과 섞으면 부드러운 보호 젤이 형성됩니다. 이 젤은 소화를 노화된 근육이 필요로 하는 정확한 속도로 늦춰줍니다. 그 결과 단백질이 낭비되지 않고 흡수가 크게 향상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장점은 호르몬 신호 지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만드는 호르몬과 근육을 분해하는 호르몬의 균형은 점점 나빠집니다. 일본의 연구들은 아마씨를 규칙적으로 섭취할 경우 약물 없이도 근육 유지와 관련된 호르몬 신호를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마씨는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통아마씨는 소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배출됩니다. 반드시 갈아서 섭취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신선하게 갈아서 사용하거나 미리 간 아마씨 가루를 냉장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큰술을 따뜻한 물에 섞어 약 10분간 두면 걸쭉해집니다. 섭취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공복입니다. 이 시간은 근육 분해 신호가 가장 강한 때이자 아마씨가 그 신호를 가장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꾸준히 사용하면 아마씨는 노년층의 근력, 지구력, 회복력을 눈에 띄게 개선해 줍니다. 억지로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노화가 만든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말이죠. 그래서 아마씨는 모든 씨앗 중에서도 가장 위에 놓입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4가지 씨앗과 함께 사용하면 예순 이후 자연스럽게 근력을 회복하기 위한 완전한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이제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간단하고 안전하게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지 부담 없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체 그림을 보셨을 겁니다. 예순 이후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노력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화된 몸이 음식, 호르몬, 그리고 타이밍에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약이나 주사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아직 인식할 수 있는 음식을 선택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준비하며 꾸준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5가지 씨앗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흡수를 돕고, 호르몬을 지지하고, 회복을 촉진하며, 근육을 보호합니다. 처음부터 5가지를 모두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중 하나만 선택해도, 그리고 제대로 사용하기만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순 이후에도 근력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몸과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몸과 함께 가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 영상이 근육 건강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이라도 바꿔주었다면 댓글에 나이를 남겨주세요. 소중한 분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단 하나의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의 몸을 아끼고 스스로에게 인내심을 가지세요. 다음 영상에서 예순 이후에도 가능한 근력, 균형, 그리고 자신감을 계속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